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일종의 기세 싸움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기싸움? 일종의 삿바 싸움인 것이죠. 본인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그도 본인을 보호하려고 그 온갖 욕을 먹었던 경호처를 고발한다는 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인간의 도리를 포기한 것 같다. 상식적으로 사람이란 게요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오늘 넥타이 안 했잖아요. 내려놨다 이거지. 내려놨다 오늘. 윤석열 전 가능하신 대통령 그럴 수 분한테는. 있죠. 메뉴를 왜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설렁탕하고 김치찌개밖에 없냐. 보리밥 먹고 싶다. 네, 계란말이가 왜 없냐. 이건 인권치레다. 계란말이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지하주차장을 고집하는 행태가요 기싸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끔 만드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2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특검 수사가 이제 뭐 본격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든 지하주차장에 좀 넣어달라고 아주 그냥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는 정당하게 소환하면 성실히 임한다는데 정당한지 안 한지를 본인이 판단하면 어떡해. 참 부부가 네. 모르게 구질구질하게 말이 많아요. 이거 뭐 퇴원도 해서 뭐 그건 축하할 일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본인 사정이시고. 정당하게 소환하면 성실히 임한다는 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여튼 특검 수사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오늘 관련된 뉴스들도 정치권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실 분들 오늘은 키 작은 순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182입니다. 제일 작아요. 예, 제일 작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맥소장 서영주입니다. 네, 184입니다. 우와.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186. 우와.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2주 연속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예. 189. 아 진짜요? 진짜 깜짝 들어오시는데 엄청 크시더라고. 아니 뭘 먹으면 그렇게 다들 크신 거예요? 아니, 대단하다. 82, 4, 어. 6, 9. 그리고 야. 최윤경 기자님. 예.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몇 센치? 아니 그건 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뭐 2m예요? 아 맨 마지막 기잖아요. 작은 거인 작은 최윤경. 거예요? 작은 뭐야? 뭐야? 네, 최윤경 기자님과 함께 오늘 뉴스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 네. 안 중요한 얘기를 너무 길게 하려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오늘의 가장 큰 뉴스이긴 합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8일에 나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이 지금 뭘 갖고 싸우고 있느냐?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네. 나오세요. 나가겠습니다. 9시에 나오세요. 28일 9시에 뵙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10시에 1시간만 늦춰주세요. 건강상의 이유로요. 뭐 심야 조사도 구분해서 좀 받을 목소리 좀 다르게 해주시면 더 구분하기 어, 좋을 것 어떡하죠? 같습니다. 아. 특검 목소리랑 테니까. 윤석열 특검 목소리. 목소리요. 나오세요. 그게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시간 미뤄달라라고 했고 네. 그리고 특검이 그거는 오케이 받아주겠다라고까지는 얘기가 됐대요. 예. 그런데 지금 정말 더 절박했던 그 요청은 나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 비공개 소환을 요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온 전직 대통령이 없어. 관례가 없어.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측에서 아니 그때는 이미 그 옛날 얘기잖아. 지금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이 통과되고 난 뒤에 조사받는 대통령은 내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넣어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특검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절차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갈 거야. 나가는데 10시 지하 주차장 앞에서 기다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무슨 여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10시에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겠다고요? 네, 그러니까 28일 10시까지는 합의가 된 거고 네. 포토라인에 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아직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고집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근데 어차피
매일 다니고 계신데요. 재판 받을 때도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지하 주차장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뭐 기싸움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네. 제가 앞서도 조금 과하게 뭐 구질구질하다고 했는데 네. 굉장히 좀 비루한 상황 같아요. 부부가 쌍으로 그냥 부르면 나오라면 나오면 되지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많냐? 그거 저 윤석열 전 대표 그랬잖아요. 그 말들이 많네. 그 지하 그렇게 주차장으로 특검 생각할 생각하는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지하 주차장. 근데 요거는 또 우리 이규원 위원장님 같은 경우가 또 검찰의 몸을 꽤 담으셨으니까 예, 예. 예. 이렇게 지하 주차장을 고집하는 그 심리는 뭡니까? 글쎄요, 저도 16년을 했었는데 지하 주차장을 뭐 이게 고집하시는 분은 처음 접한 것 같아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예.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인권보호수사 위칙 때문에 비공개 소환을 해야 된다라고 예. 주장을 하시잖아요. 네. 그게 인권보호수사 위칙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없을 겁니다. 포토라인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사실 그건 없다는 수사 거죠? 공보에 관한 규정이라고 아. 별도의 그 공보 준칙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예. 조금 검사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좀 뭔가 좀 까먹으신 것 같다. 뭐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9시냐 10시냐 네, 네. 뭐 아니면 그냥 1층이냐 지하 주차장이냐 뭐 그런 게 좀 근본적으로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수사를 하는 쪽이나 수사를 받는 쪽이나 너무 이런 걸 많이 해보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일종의 기세 싸움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기싸움? 예, 예. 왜냐하면 저도 뭐 일선에서 뭐 일을 해볼 때 뭐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높으신 분을 모셔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저희 예. 방에. 예. 저도 며칠 전부터 고민을 하거든요. 네. 도대체 첫 마디를 뭘로 할까? 호칭을 뭘로 할까? 아. 아니면 저분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네. 저는 서 있을까? 앉아 앉아 있을까? 있을까? 커피를 들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게 상대가 조사 대상이었을 때도 높은 사람이 오면 그렇겠죠. 그렇죠. 제가 조사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든요. 시뮬레이션까지예요. 조사 받는 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예. 일종의 삿바 싸움인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만약 기싸움에서 지면 조사할 때도 영향을 받아요? 그 아무래도 조금 네. 뭔가 좀 이게 추궁하는 기세가 좀 약해지겠죠. 그래요. 예, 하여튼 기싸움을 이렇게 지금 예. 그런 고민 하고 많이 있는 합니다. 거다. 정말. 사실은. 워낙 이제 예. 둘 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예, 최고의 전문가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싸움도 더 치열하게 좀 할 수도 있는 거군요. 다만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네. 기싸움이 뭐 서로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네. 좀 뭐 약간 무슨 만담 보는 것 같아서 조금 뭐 안타깝긴 합니다. 예. 약간 그 조사한 입장에서 예. 피의자 이렇게 기죽일 때 예. 첫 마디 같은 거 뭐 많이 합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름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 누군지 다 이름 알지만 이렇게 이름 물어보면서 기죽이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좀 그럼보다 뭐 약간 뭐 식사하셨냐든지 그게 기죽이는 거예요? 뭐 그렇죠 뭐 예. 아, 톤과 매너로 식사를 하셨습니까를 예, 물어봐요. 아니면 뭐 불편하지 않으셨냐든지 뭐, 그게 뭐. 이렇게 뭐 대접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약간 기죽이는 멘트예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좀 그런 인상을 줘야 되잖아요. 밥은 먹었니? 이런 오히려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수사에 뭐 이렇게 약간 조바심 내는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질문을 할 때도 예. 그분들이 막 고민해가지고 이거 물어보면은 네.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머릿속에 잔뜩 담아가지고 오시지 그렇겠죠.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그럼 그걸 받아 적어주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거를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이분은 그러면 머리에 담아온 게 많이 있잖아요. 흔들리는구나 그 그럼. 빨리 이걸 갖다 이제 내려놔야지 머리가 좀 가벼워지는데 이게 못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일부러 계속 다른 것만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머리가 엉킵니다. 네네네. 그러면 확실히 예, 엉키는 거죠. 예, 경험이 있으시네. 예, 예.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예, 저도 예. 뭐 예를 들어 누구한테 막 뭘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거 얘기 안 하고 자꾸 딴 얘기하면 막 딴 얘기엔 집중 못 하고 이 머릿속에 있는 거 빨리 이걸 내려놔야 내 마음의 짐이 좀 내려놔지는데 그런 디테일들이 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게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 하고 싶지 않아요. 아우 진짜. 이걸 왜? 맞습니다. 그쪽에는 안 검사가 가시는 게 아니죠. 좋습니다. 네. 안 가는 게 좋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계속 고집을 부리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결국 특검 뜻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 아닌가요 혹시? 그 내일 예상되는 이제 네. 가장 재미있는 장면은 진짜 쥐하 주차장에 10시에 차를 대고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특검 보든 누구든 내려와가지고 정중하게 모셔서 1층으로 걸어 올라간다. 이제 그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 건데 아마 그 전에 합의를 보겠죠, 당연히. 그 지하 주차장에 포토라인을 세우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는 안 되나요?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싫은 게 포토라인인 걸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 여러 사람 애먹이는 일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수사 방법은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소환은 통보하는 거거든요. 협의하는 게 아니라. 잘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과 특검이 계속 이런 걸로 지금 현재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기현 부장판사 기억하시죠? 네.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내란 재판의 재판장입니다. 판사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대법원장보다 훨씬 유명하죠. 그죠? 대법원장 누굽니까? 모르겠어. 생각 안 나잖아요. 생각 안 나잖아요. 지기현 판사는 무조건 아니까. 그리고 이제 네. 즉시항고하지 않았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어요. 이게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인데 이것도 이제 특검으로 내란 특검으로 이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기현 판사는 내란 사건의 담당 재판장이기도 하면서 네. 어쨌든 요거 구속 취소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등으로 조사를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오묘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네. 요거는 이제 누가 고발한 거예요? 이거는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또 경호처를 고발했어요? 네, 그 고발대 열심히. 근데 크게 이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경호처에서 매우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호처 간부 4명, 경찰 4명을 비화폰 통화 기록을 불법 반출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화폰 통화 내역은 기록물로 보관이 되어야 하는데 네. 경호처가 뭔데 요거를 떠가지고 네. 검찰에 제출을 했느냐. 이게 이제 그 고발할 입장은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요건 뭐 잠깐 좀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참 말문이 막힐 정도의 처신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고 있는 전 대통령 측이 하고 있는데 예. 아니 내란의 명백한 증거들이 그 비화폰에 있는데 그걸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걸로 해서 네. 본인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그것도 본인을 보호하려고 그 온갖 욕을 먹었던 경호처를 고발한다는 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세게 얘기하면 인간의 도리를 포기한 것 같다. 상식적으로 사람이란 게요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눈씻고 찾아봐도 네. 당당하게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로 조사받습니까? 아니 근데 경호처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 고생한 건 생각 안 하고 이게 고발할 만한 사안이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뭐 딱히 주실 말씀이 별로 없으실까요? 제가 오늘 넥타이 안 했잖아요. 어. 여기 다 모든 게 담겨 있는 겁니다. 넥타이 안 한 게요? 뭐 무슨 뭐요 놀다 가겠다 이런 거예요? 뭐 내려놨다 이거지. 내려놨다 오늘은. 오늘 뭐 그렇구나. 딱 보니까 그래서 네. 풀어버렸어요. 풀고 왔어. 아, 그래요? 차에서 풀어버렸어요. 풀고 왔어. 그래서 그냥 쉬다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일단은 키도 제일 작은데 뭐라도 말은 해야죠. 네. 참 네. 저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뭐 방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 이런 모습 보여주시면 네. 개인적으로 저는 네. 너무 안타깝고 네. 아무에게도 이거 동의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이따가 김건희 여사 얘기도 하실 텐데 네. 두 분이 어떤 이제 하나의 상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 국민적으로 누구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지경까지는 안 가기를 아니, 정말 바랍니다. 전망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본인들이 고발할 때에 이제 고발장에 들어간 혐의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경호법상 직권남용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적용이 될 것인가? 검찰이 고발장을 받았다고 해서 다 배당하고 다 수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뭐 형식적으로는 배당을 하겠지만 이게 뭐 경호처의 임의 제출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네. 받을 근거가 있고 줄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주목하고 싶은 게 이 윤석열이 변호인들의 좀 행태입니다. 네. 사실 형사 변호라는 거는 이게 확률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정권이 없으니까 네. 변호인 입장에서 확률을 높여가야 되는 방향으로 이게 변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 이 분들은 이게 확률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변호인이 맞나 아니면 속된 말로 자기 장사하시는 분들인가 좀 그런 좀 의심이 들 정도다. 예, 그렇게 비치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혹시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비하폰 통화 내역 반출을 이걸 이제 고발하고 뭐 이런 게 결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증거 능력을 상실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 왜냐면 예.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불법이 맞다 뭐 이런 이제 판단이 나오면 이거 반출한 거 자체가 이제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압수라든지 임의 제출도 결국은 임의 제출을 받으면 네. 그 수사기관에서 압수 절차를 밟거든요. 그런 압수 절차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준항고라는 그 방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다투는데 이분들은 뻔히 엄연히 있는 절차를 그냥 못 본 척하고 고발이라는 좀 정말 특이한 방식으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혹시 그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법적인 나름의 이제 다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그 다툼 과정에 있으므로 이거는 증거 목록에서 삭제해 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건 아직 그러니까 정식으로 증거로 인정할 수 우리는 없으니까라고 이제 법적으로 만약에 호소를 한다면 법정에 가서는 뭐 약간 그런 식의 좀뭐 속되게 표현하면 떼쓰는 네, 그런 네. 방식의 변론이 가능은 하겠지만 그럴수록 뭐 인상만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여튼 윤석열 측에서는 경호처 여기 이제 비하폰 통화 내역을 반출한 거에 대해서 이거 이제 제출한 거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김건희 씨 한번 가볼까요? 네, 그 김건희 씨가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것들 이야기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네. 16일 입원을 했는데 이르면 오늘 퇴원 수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특검이 부르면 가겠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회복이 안 돼서 당장 조사를 받기는 어려운 상태다라는 취지로 언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건강상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퇴원을 한 거는 그래도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얘기 아니 아닌? 근데 이제 이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예? 건강이 어느 정도 고려가 돼요? 당연히 뭐 배려는 해야죠. 네. 뭐 이게 뭐 아파서 막 그러고 계신데 막 계속 뭐 물어보고 그러면 그거는 인권 침해죠. 근데 네. 일단 좀 아픈지가 좀 명확하게 좀 지금 뭐 판단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어제 SBS 보도에서는 조사받을 정도로 충분히 회복이 됐다라는 멘트가 있었는데 오늘 또 아침에 MBN 네, 보도에서는 맞아요. 그 정도로 회복이 된 건 아니다. 네. 뭐 이게 뭐 오락가락 하는데 결국 뭐 나가기 싫다. 뭐 그 소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그 누가 싶습니다. 판단해요? 이 사람은 조사받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 뭐 이런 거 정도를 본인이 스스로 나는 진짜 지금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그러니까 의사의 뭐 소견이든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 누가 거기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 검찰청 뭐 더구나 특검인데 나오라고 하면 다 나가기 싫고 뭐 예. 안 아픈데도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로는 안 되고 네. 전문의의 뭐 진단서와 소견서가 좀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뭐 제출이 되어야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기업 회장님들이 그 휠체어 타고 많이 오시잖아요. 소환 조사를 할 때. 네. 근데 되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진짜 누워서 오신 분도 옛날에 있었어요. 계셨죠. 네, 예. 그래 그 정말 누워서 여기까지 이불을 덮고 실제로 근데 그분은 정말 지병이 있는 분이었고, 예. 근데 저녁까지 조사를 다 받았더라고요. 휠체어든 아니면 뭐 이렇게 실려왔든 네, 그 다 조사를 그냥 하더라고요. 사안이 중대하면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를 보면 회복이 안 돼 있어서 회복이 되면 조사를 받겠다는 식의 지금 메시지 아닙니까? 네. 뭐 그 회복 여부를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본인이 대통령 배우자였던 상황에서 인식을 갖고 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굉장히 공분하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요. 검찰이 손도 안 댔습니다.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조차도 안 했어요. 다 덮어놨던 16개 혐의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뭐 건강을 봐가면서 할 사안은 아니다. 의식이었거나 네. 아예 그냥 뭐 이 의사소통이 안 될 만큼의 중상을 입지 않는 이상은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더 이상은 뭐 손석의 정을
보일 필요는 없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놔두면 이거 뭐 한 달 두 달 가는데 특검이 뭐 시간이 많습니까? 170일이면 금방 후딱 가는 그렇죠. 건데.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수사에 협조 안 하고 하면 할수록 물론 지금은 뭐 당과 무관하다고도 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불리한 건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더 불리하게 여론이 좀 작동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나 뭐 특별히 뭐 더 대답을 바라진 않을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인권 침해예요. 알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지금. 네. 네. 자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이 갑자기 특검을 제발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특검이 여러 개 돌아가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네. 앞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소환 이야기를 한 것은 내란 내란 특검. 특검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아마 김건희 씨를 소환할 것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이제 최혜병 최혜병 특검 특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이 등장한 거는 최혜병 특검입니다. 네. 근데 갑자기 특검 사무실에 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이 갔다는 거예요. 네. 제발로 찾아갔다. 이 무슨 상황인가? 그러면서 면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면담의 핵심 그 내용은 뭐였냐면, 면담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본인의 요구 사항은 뭐였냐면, 박정훈 대령 있잖아요. 항명으로 네. 수사를 받았고 기소가 돼서 지금 2심까지 갔어요. 1심 무죄가 났고. 근데 이거를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공소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항소 취소를 해버리자, 무죄 확정을 그냥 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특검 네. 제가 이제 뭐 이쪽으로 좀 워낙 아는 게 없어서 특검 사무실에 핵심 피의자가 네. 가서 그냥 조사를 받으면 되는 거지. 조사하러 나오세요 하면 조사 가서 받으면 되는데 면담을 요청해서 저 이건 이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이규원. 예. 제가 너무 많이 많이 하세요. 예. 네. 아, 왜 또- 전문성이 있으니까. 어유 뭐 예, 저는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좀, 네. 좀 말씀드리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네. 예, 심지어 뭐 압수수색하고 나면은 특히 약간 정치권에 계신 분들 예전에 보면은 갑자기 다음 찾아와요? 날 찾아와서 조사해 달라 그러고 조사 준비가 안 됐는데 송영길 전 대표 그랬잖아요. 아, 막 날 그분을 조사해.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예, 가끔 계시긴 한데 예.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이명현 특검은 저희 당이 추천하신 분이긴 한데 네. 초기 행보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명현 특검께서 맨 첫 번에 하신 행보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 변호인들하고 면담을 했어요. 특검이 출범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임성근 사단장이 뭐 잘한 건 별로 없어 보이는 분 같기는 한데 이분이 네. 보시기에는 좀 편향돼 있는 거 아니냐? 저쪽 편을 드네 일방적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가서 좀 뭔가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바로 잡아줘야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하신 것 같긴 한데 좀 경거망동이었던 것 같고요. 네. 억울한 점이 있으면 적어서 내시면 잘 읽어봅니다. 아 그래요. 읽긴 다 읽습니까? 그 의견서 진술서. 최근에 그 대법원 그거 보니까 네. 뭐 아니 저는 다 읽었습니다. 예. 네. 네. 여튼 그래서 면담 요청을 했는데 면담은 불발이 됐고요. 네. 당연히 뭐 불발될 것 같긴 네, 한데. 그리고 이제 특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관련자들이니까 우리가 수사가 개시되면 네. 그때 출석 요구를 할 거니까 지금 접촉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수사나 잘 받으시면 되겠죠 뭐. 네, 근데 세계 특검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네.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는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란 특검이 속도를 빨리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몇 차례 먼저 조사를 하고 그래서 다른 특검한테 이제 기회를 내주는 그런 형식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옛날에 김기춘 전 실장이 예. 재판을 받는데 너무 많은 걸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재판도 한꺼번에 막 기소가 되니까 재판장이 다음 재판 언제 가능하세요? 이미 구속 피고인인데 언제 가능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재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한 다음에 스케줄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도 법정에서? 네. 왜냐면 내가 다음 주에 가능해요라고 했는데 다른 재판이랑 겹쳐버리면 못 나오잖아요 피고인이. 그래서 지금 윤석열 그 내란 특검이 속도를 내는 것도 빠르게 조사하고 신병 확보를 해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네. 이런 판단이 좀 있어서인 것 같아요. 교통량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이명현 특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올리면은 저희가 추천한 정당으로서 좀 책임감의 네. 발로로 한 말씀 더 올리면은 박정훈 대령이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특검은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 기록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박정훈 대령의 뭐 공소를 유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항소를 취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 해소할 것인지는 수사의 결론이 돼야 되는 것이지 네.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할 수 있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충정해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검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게 뭐 말입니다. 뭐라도 아니 누가 추천을 해줘야죠. 전화가 안 옵니다. 전화가 안 와. 오는데. 전화가 명함을 안 준 거 아니에요? 너무 그 너무 잘하실 최병 것 같아요. 특검 쪽에서. 이제 모르는 전화 받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그랬는데 이상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 얘기를 조금 더 붙이면 정 예. 사단장이 이 특검의 그 큰 줄기가 최병의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에 누가 들어가게 했냐 안 했냐 그런 부분들도 조사가 돼야겠지만 큰 축은 구명로비입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본인이 그러니까 사단장으로서 물에 들어갔다 안 했다 지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거는 따로 떼서 하는 건데 본인이 구명에 준하는 행동을 했고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뒤에 배경에서 이루어졌느냐 그 와중에 생겨난 피해자가 박정훈 대령이고 또 뭐 몇몇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말씀한 대로 최병 특검이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말씀한 대로 그 박정훈 대령 변호인을 만난다거나 그 다음에 뭐 항소를 취소하는 것부터 정치적으로 판단해 버리면 최병 특검 자체가 공정성이 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좀 그 네. 조국혁 신당에 추천하신 그 특검께서 예, 예. 이제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새 특검이 이제 거의 동시에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아마 어쨌든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은 계속 새 특검에서 다 부를 거 아니에요, 불러갈 그죠? 거예요, 예. 뭐 조사 차원에서든 하여튼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구속 수사가 필요할 거예요. 아, 계속 수시로 불러야 되니까. 뭐 집에 있는 것도 이게 뭐 힘들어요. 쉽지 않으니까. 맨날 지하 주차장 타령할 텐데 계속 부르니까. 알겠습니다. 원래 그 구속이라는 게 뭐 이 사람이 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절차의 아니, 그 제도의 원래 취지는 절차 촉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 형사 절차는 사람을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네. 있어야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 말씀대로 그게 사실은 절차 촉진을 위해서 구속 수사가 시급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언제든 가서 또 조사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은 구속이 정작 되면은 안 나오려 그래요. 이게 교도관들이 이게 또 이제 검찰청에서 오라고 특검에서 오라고 하니까 네. 준비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안 나간다래요. 안 나갈 수가 있어요. 뭐 지난번에 사지를 그랬잖아요. 들어서 옮길 수는 없지 그렇군요.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사실. 아 버텨요 그냥? 예, 안 나가신다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좀.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해요? 그냥 본인 그럼- 진술 없이 가요?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좀 데려오기 위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구치소에 아. 있는데도. 그래서 또 이렇게 억지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그럼 오셔가지고 이제 진술 가만히 거부를 계세요. 하시죠. 아 그래요? 예, 그럴 가능성도 조금 농후하다. 윤 대통령 1차 구속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안 네, 갔죠. 맞아요. 안 나간다 했었어요. 네네네. 뭐 옛날 일인 것처럼 글쎄요.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아주 뭐 하드키 먼 옛날 같은 그런 아. 느낌 좀 그럼 있습니다. 진행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래도 죄송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네. 내가 진술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 심야 조사도 감수하겠다. 심야도 감수한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음. 이야기는 할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음. 그리고 심야에 훨씬 안 할 활발하게 수도 있죠. 말씀. 지하 주차장 안 해줬으니까 안 해. 아니면 또 이제 뭐 점심을 왜 이렇게 뭐 맛없는 거 줬냐, 그렇죠. 뭐 김치찌개 그러면서 계란밥이 어디 또 갔냐. 나 얘기 안 해, 뭐 그럴 그런 수도 분도 있고, 있어요? 뭐 거의 없는데 뭐 메뉴 이분은 차처럼 충분히 뭐 윤석열 전 가능하신 대통령 분 그럴 수 같아서. 있죠. 메뉴를 왜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설렁탕하고 김치찌개밖에 없냐? 보리밥 먹고 싶다. 예, 계란말이가 왜 없냐? 이건 그럴 수 이거 있죠. 계란말이가 예. 왜 없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지하 주차장을 고집하는 행태가요 기싸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네.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게끔 만드는 네, 겁니다. 몽둥이고.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과 진술거부권과 심야 조사를 동치시켰을 때 이게 비교거리가 됩니까? 아 이게 거래 아니 거래건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요. 인권 침해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수사 결과를 포기하고 네.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지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뭔가 계속해서 이게 내가 싸우고 있다.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차원이 아닐까. 이게 동력 공급이 되나? 지하로 보내달라. 그 지지자분들은 될 수도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야기 어렵습니다만 여튼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다른
뉴스 좀 큰 걸로 좀 가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20일 만에 국회를 찾아서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생방 중에 이제 좀 전해드렸죠. 그렇습니다. 네. 연설에서 경제를 24번, 성장 12번, 회복을 10번 언급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네. 또 이제 본인이 의리다라고 하면서 추경을 통과시켜달라는 절박한 호소를 여야 의원들에게 했는데요.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뭐 대체로 이제 예상됐던 내용을 시정연설 담담하게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뭐 여야가 이견이 약간 있긴 합니다만 크게는 없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혹시 야당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번 시정 연설은 그렇게 뭐 흠잡을 게 없었다고 봐요. 일단 경제 상황이 가장 어려운 어려운데 네. 거기에 치중해서 말씀하셨고 야당에 대해서도 충분히 뭔가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을 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중간에 네네네. 애드립처럼 네. 국민의힘 쪽에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감에 치중하더라도 네. 뭐 네. 의견을 달라. 네. 그리고 일단 짧았어요. 길지가 않았으니까. 네. 이 길면 지치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도 괜찮았고 취임 초기에 하는 첫 시정 연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좋은 호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차원을 감안하더라도 네. 저는 괜찮았다.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분량이나 내용이나 그런 태도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 완결성이 좀 뛰어났다. 흠잡을 데가 없었고 제가 표현한 것은 이념이라는 기름을 쫙 빼낸 추경에 딱 맞춰진 연설이었다. 네.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시정 연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의회주의, 니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추경 설명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자체는 경제 성장 회복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국민에 대한 민생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다소 이제 야당답게 뭐 그 중간에 손을 내민 애드립도 무시하고 조롱하느냐 하는데 뭐 그냥 야당이니까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좋은 말로 말보다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말은 괜찮았다. 그러니까 그대로 실천해라. 그래서 네. 뭐 사실상 야당 입장에서는 호평을 한 것이다. 그래 봅니다. 네. 어제 그리고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퇴장하면서 또 야당 의원들하고 일일이 또 악수나는 모습들은 꽤 괜찮게 좀 평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제 그 중에도 몇몇 좀 포인트들이 좀 있었죠. 네, 여당 쪽으로 들어와서 네. 연설을 하고 야당 쪽으로 나갔고 다들 일일이 약수를 하고 인사를 했고 의원들이 다 일어섰어요. 여야 할 것 없이. 근데 저는 항상 이럴 때마다 그 짧은 순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캐릭터가 참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제일 많이 얘기가 됐던 건 권성동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 물어봤더니 네. 이제 대통령에게 김민석 총리 임명 안 된다라고 그 얘기를 이제 짧은 시간에 얘기를 했대요.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어깨를 툭툭 치고 갔다 이렇게 얘기했고 임종득 의원도 있어요. 얘기를 뭐라고 하는데 네. 그 총리 지명을 제고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어렵지 않겠어요? 라고 했다. 그게 이제 뒷얘기였고 하나 또 있어요. 유용원 의원이 또 뭐라고 유용원?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분 군사 군사 전문. 전문기자 네. 출신의 비례대표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추경에 군 간부 처우 개선 예산안이 빠져 있다라고 정말 틈새를 이제 비집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식적 경로로 요청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건 뭐 할 수도 있는 얘기긴 하죠.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얘기해달라는 그런 답변 정도를 이제 받았고. 여튼, 그리고 재밌는 네. 게 또 있었습니다. 뭐죠? 송원석 원내대표가 추경 연설문 프린트해서 보는 거에다가 정말 예쁜 글씨로 내로남불 이렇게 썼다. 네, 그래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카메라 잡으라고 쓴 거죠? 그렇죠. 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카메라 잡으라고 쓴 건 좀 크게 썼어야 되지 않나? 왜 이렇게 작게 써갖고 이렇게 소심하게 카메라 성능을 또 이렇게 테스트하시나 싶긴 한데
내로남불이라는 본인의 어떤 그 속내 내지는 마음을 좀 이렇게 소심하게 표현하신 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느 구절에서 내로남불인지 반만 보이니까 이익을 볼 수 없고 손해 보지 않는 만드는 일 역시 이룰 수 없다. 규칙을 뭐 어기면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런데 소심하게 정말 뭐 깨알같이 쓸까 말까 쓴 것 같아요. 네, 자,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로남불 이렇게 이제 적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소소한 뉴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당의 당 대표 선거가 뭐 8월에 있을 텐데 의미심장한 또 사진 한 컷이 있군요. 네, 이건 거의 뭐 지하 기도실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같은 고통성 기도할 것 같은 사진인데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손을 잡는 3인 악수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 어디에도 명심이 확고하게 있지 않다는 음. 걸 알려주기 위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되게 근데 은혜 받는 장면 아니에요? 저는 너무 이런 악수 참 오랜만에 이게 한국에서 이제 보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한 그 보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예. 보름 정도 지났죠? 예. 아니 한 20일 지났겠네요, 20일. 근데 보면 지난 정부와 반대로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지난 정부는 당무 개입, 정치 개입이 너무 노골적이었잖아요. 그게 눈에 보일 만큼 말로는 아니었으나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두 사람 딱 손 잡고 둘이 알아서 해. 그거죠. 보통 같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 한 사람 손 잡고 내가 떨어뜨릴 사람 저쪽에 놓고 그러게 이제 행동을 하는데 이제 사진 또 찍히죠. 찍히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해 와서 의식하고 둘이 잘해봐야 해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박찬대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우리 지지층 내에서의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 수 있는 당원들의 그런 어떤 태도 변화를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준 게 아닌가 네. 싶어요. 네, 저희가 체리 따봉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체리 따봉이 내부 있었고 총질 있었고 연판장이 연판장이 있었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아니, 거에 비하면 이 장면은 좋죠. 이게 벽에 계셔가지고 위에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예. 그때 계엄 해제 의결할 때도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당시 대표가 악수하는 장면도 표정이 안 나고 위에서 찍히는 딱 그 앵글이라고 보는데 네.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네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게 댓글에 이제 제일 많이 네. 나오는 이야기는 머리숱 빼곡한 거 보소 다 이런 이야기.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런 거 쉽지 않거든. 처음으로 세 분 다 머리숱이 참 많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네요. 네. 예.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요 인준은 뭐 예정대로 가게 되는 거겠죠? 당초엔 7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제 표결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직도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건 완전한 검증이 끝난 게 아니다. 청문회를 추가로 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거 뭐 청문 보고서 채택 합의를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30일에 본회의 열어서 표결한다. 빠르게 표결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께서 이거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총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하네요. 지명철에 요청을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약간 좀 안쓰러워. 네, 요새 이렇게 하는 일마다 대통령을 만나면 되게 큰 기회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그걸 잘 소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아니 전이 아니라 비대위원장을 보면 드리블이 없어요. 드리블. 그러니까 뭐 슛만 본인의 해버려요. 어떤 메시지를 남길 때도 5대 개간도 그렇지 대통령 만나러 갔을 때도 뜬금없이 재판 받으십시오 이런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블을 좀 해가면서 공만 잡으면 무조건 슛을 그냥 그냥 쏘고 공 오는구나. 오면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디딤발을 못 디디니까 계속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좀 인식을 주는데 축구입니까 농구입니까? 뭐 둘 다죠 뭐. 근데 제가 보면 네.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국민 눈높이에 완전히 100% 부합된다고 볼 수는 없죠. 네, 부족한 네. 부분들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지적할 부분도 있으나 사실상 국민의힘이 주장할 만큼 사퇴에 준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인선 평가는 괜찮다가 높아요. 근데 지난 한덕수 총리가 처음에 윤석열 정부 출발할 때도 비슷했는데 그때는 잘못된 인선이다가 높았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물론 청문회 파행시켰습니다. 야당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의 첫 총리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를
찬성 당론은 합니다. 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었겠으나 그래도 첫 정부의 시작인데 발목 잡기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전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일단은 뭐 국민 눈높이에서도 결정적 하자는 없었다. 뭐 그런 좀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청문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태도가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얘기는 잘 기억 못해도 태도는 인상에 깊이 남는데 그 태도가 좋았기 때문에 이게 좀 찬성 여론이 좀 높은 것 같고 그리고 네. 조각이 굉장히 시급한 시점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비준 동의는 좀 빨리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추경을 위한 좀 예결특위도 빨리 구성이 돼야 되고 또 이 국무총리 그 동의를 위한 또 본회의가 또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좀 짧은 시간에 2번 연속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장님이 좀 부담이 있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인기가 이 총리 뭐 이 부정평가 긍정평가에도 영향을 많이 좀 주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긴 하는데 여튼 긍정이 좀 더 높다는 거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자, 하여튼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좀 안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상대로도 뭐 이게 좀 잘 안 되기도 네. 하지만 당내에서가 난 더 안 되는 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 당내에서 좀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 네. 당이 진짜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말씀만으로 이걸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는 6월 30날까지입니다. 네. 월요일까지죠. 아 다음 주 월요일에요? 예, 그럼 30날 24시가 되면 이제 임기가 끝나고 네. 저희 당의 그 옥새를 찍을 수 있는 직인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은 송원석 원내대표. 원내대표에게 넘어간단 말이죠. 당 대표 권한 대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그분이 다음 비대위원장을 고르는 순서를 밟으면서 며칠 지나면서 그리고 이제 누가 하마평에 오른다 해서 누구를 모셔오면 그분을 전국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그분을 올려요. 그래서 전국위원회에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그 당대표 권한대행이 원내대표가 임명을 하게 돼요.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는 사람이 그 당대표 권한대행이에요. 네. 임명장에는. 그럼 본인이 추천하고 본인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7월 1일 아침에 지금 전국위원회를 온라인으로 하도록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아요. 네. 바로 그날.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딱딱딱 하겠죠. 네. 그럼 바로 임명이 가능한데 그 임명할 사람이 자기란 말이에요. 아, 내가 그러니까 추천한 비대위원장의 임명함 사람을. 네. 송원석 밑에 당대표 권한대행 송원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럴 상황이 벌어질 거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전국위에서 뒤집히거나 할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는 아. 걸로 제가. 그 김용태 위원장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다못해 지금요? 다음 비대위원장 추천이라도. 그건 송원석 그거는 원내대표 마음이죠. 권한이 없죠. 아. 예. 그 지금 그냥 시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도부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 한 열흘 가까이 그 혁신위 등 이슈 가지고 두 분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것이 당내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거의 뭐 아, 그래서 골키퍼 없이 이렇게 그냥 한 한꺼번에 것 같은. 네. 연구하지 못하고 주진우 단독 드리블이 되었다 이런 그렇죠. 뭐 거군요. 팀플레이도 없었고 아.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막 청문회가 일어났죠. 이게 뭡니까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럼 누구예요? 그다음 뭐가요? 비대위원장은? 송원석이라고요. 그냥 그리고 계속 본인이 올려서 계속 몇 개월을 하더라도 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까지. 전당대회 전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는 8월 안에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9월 1일부터 정기국회니까 그런 명분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전당대회가 공고부터 시작해 대충 한 45일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출범하려면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시점이 7월 1일인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다시 상임정국위원회 비대위원들을 올려요. 네. 오케이 하면 이제 임명이 됩니다. 네. 그게 비대위 송원석 비대위 출범이 돼요. 제가 볼 땐 7월 4일 5일에 가능해요. 네. 그럼 그 비대위에서 빨리 하면 예를 들어 전당대 준비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꾸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갈 거다. 아, 송원석 비대위가 다음 전당대회를 공고하기는 한다는 거죠. 그러면 9월 전에 하기 그렇게 위해서? 알고 있어요. 예.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뭐 지금이야 이제 뭐 4월밖에 안 남은 것 같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좀 이렇게
기간 있을 때 그때 뭐 전국일 소집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당대 언제 하자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쨌든 당 대표인데 할 수는 없었어요 전혀? 아니면 할 의지가 없었나? 아니죠. 지금 현재 예. 비대위원이 없어요. 아 그렇죠. 비대위원회가 뭐 9인이나 7인이나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비대위원들이 다 사퇴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라는 것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당연직들. 예. 그러니까 의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원이 안 된다는 뭘 얘기예요. 하고 싶어도 그러면 물리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국위원회에다가 비대위원 한 5명을 올려서 오케이 받아가지고 임명해서 그 비대위에서 뭘 할 수는 있는데 예. 그 시간은 이미 지났죠. 그리고 그럴 수가 없을 거고 누구 뭐 전국위를 소집하는 거를 또 반대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혼란스러워요. 한마디로. 지금 되게 슬픈 건 그 모든 일에 사람들이 관심 별로 없다는 맞아요. 게 슬픈 일입니다. 지금 댓글에도 국힘 비대위가 궁금하냐고 자꾸 올리셔갖고 궁금해서 물어본 건 저도 아닙니다. 분량은 해야죠. 아 근데 네.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전체적인 지금 현재 그 예. 여러 가지 안에서 예. 혼란스러운 상황 자체는요. 그 안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윤들이 계속해서 뭐를 해야겠고 네. 본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권선동 전 원내대표가 그만두고 새로운 친윤이 아닌 비친윤의 지도부가 왔네 그러면 한번 들여다볼 건데 또 비슷한 친윤이 또 하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네.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젊은 비대위원장이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안 먹히네. 에이 끝났어. 뭐 저 당은 보나 마나야. 이런 인식들이 국민한테 팽배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패착은 친윤들이다. 그거가 친윤들이다. 없어지지 않는 한은 영원히 탄핵 반대, 탄핵 네. 찬성 그 안에서 그냥 쳇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저희가 송원석 이제 권한 대행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그 문서는 나오면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그림이긴 할 것 네. 같아요. 그 댓글 하도 많이 올라와서 좀 하나 그냥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 아니 그 권성동 의원이 그 40억 뭐 금품을 수수했다. 이런 이제 의혹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유튜브 채널 뉴탐사에서 이제 제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뭐, 아이고 뭐 대답할 가치도 없다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전잘 예. 요거는 뭐 뭔가 이렇게 파악이 된 부분은 별로 없는 권성동 내용이군요. 의원한테 혼나는 입장이라 잘 몰라요. 일단 정보가 없고 네.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을 봤어야 음. 뭐 근데 제가 그 뉴탐사 보도를 안 봐서 네.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뉴탐사 보수를 보면은 네.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이 40억 대가로 거짓 진술 그러니까 그 KH 대북 송금에 같이 했던 사람들 지금 뭐 이제 그 배상윤 회장이 지금 해외 도피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에 전혀 대북 송금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연관된 이제 진술들이 아마 뉴탐사를 통해서 보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지사에 대북 송금과 관련이 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면 여러 가지로 금전적인 어떤 이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서 일단은 좀 그래도 한번 들여다 봐야죠. 네. 뭐 이거 무관하다고 당사자가 해서 무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추가로 이제 녹취록이라든지 뭐 사진 뭐 일부가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런 네. 것들은 조금 더 확보가 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니 그 KH의 뭐 임원 분이 사실 그분이 그 지금 감옥에 계시거든요. 아, 조 부회장이요? 예. 조모 씨는 조모 감옥에 씨. 있고 예, 그래가지고- 배상윤 회장은 해외에 있고. 해외 캄보디아랑 그 베트남 국경이고 제가 한 열흘쯤 전에 어느 매체 기자님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상의를 구해오신 적이 있어가지고 얘기 좀 해주시죠.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가 그 조금 뭐 그럴듯하다고 할까요? 좀 아주 뭐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조금 뭐 진행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요 관련해서는 저 권성동 의원이 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튜브 채널 그리고 뭐 서영석 민주당 의원 등을 아마 지금 고소를 한 걸로 지금 현재 뭐 뉴스가 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또 고소까지 됐으니까 뭐 사실관계가 좀 파악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들도 한번 빠르게 가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다.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9명의 구성은 진보 성향의 재판관 4명, 그리고 네. 중도 성향의 재판관 3명, 보수 성향의 재판관 2명이라고 언론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언론 아니세요? 아 저는 약간 동의를 못 하겠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아 그러면 우리 최윤경 기자님이 판단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김상한 대법관이 네. 전 대법관은 굳이 따지면 진보 성향의 대법관인 건 맞죠. 왜냐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행정처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꼭 이 언론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네. 기자들이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건 항상 옛날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야? 그 지금은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었던 적이 있어? 그러면 진보로 막 분류를 해버려요. 근데 판결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않더라. 경우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영두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예. 중도로 분류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동의를 옛날부터 하지 않았어요. 아 어느 쪽이에요 그러면? 저는 제 기준으로는 이분은 매우 진보적인 성향의 그래요? 재판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음. 판사할 때 보면 뭐 강노현 1심 판결 때 네. 이분이 무죄를 줬어요. 네. 그때 배석 판사가 이탄희 판사였죠. 그 주심 네. 판사가.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 지금까지 해왔던 그 네. 2000년대 뭐 후반, 10년대 초반 이때 했던 재판들은 보면 상당히 진보적인 판결이라고 굳이 따지면 분류할 수 있는 판결들을 했는데 네.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중도 성향으로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진보가 5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근데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분이 하는 결정들의 의견을 네. 쭉 보면 네. 굳이 따지면 중도이고 때로는 보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탄핵 결정하는 걸 보면. 결론들을 보면 네, 네. 되게 이제 그 법에 딱 법문에 입각해가지고 사고를 절대 치지 않겠어. 이제 이런 결정들을 지금 하고 계시긴 한데 네. 그 전에 전력을 보면 이분을 이제 중도 보수로 분류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저는 있죠. 확실히 지금 이 언론들이 너무 하던 대로 관행대로 경로 의존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 최윤경 기자와 같은 그런 날카로운 분석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말이죠. 아니, 그런 게 성향, 그러니까 생각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개 그만 끄덕이고 빨리 저 참관하십시오. 동의해요. 예. 아. 이걸 어떻게 무자르듯이 뭐 5대 1대 3이니 그렇게 하긴 너무 어렵죠. 3대 3대 3 예.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온 길이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이 내린 판결이 있는 거고 하여튼 그게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몇 대 몇 대 몇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습관적으로 현재 그냥 언론에서 막 몇 대 몇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조금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다는 거죠. 네, 우리 최윤경 기자님은 예.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진보 성향 뭐 두 분이 뭐 이게 좀 보강됐다 그런 차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법원에서 그 수십 년간 역량이 검증된 훌륭한 분들이 그냥 헌법재판소 가시게 됐나 보다. 저는 그 정도 인상이거든요. 네. 특별히 뭐 어떤 성향이 강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닌 걸로 보세요. 뭐 특정 뭐 모임에서 뭐 그것도 오래 전에 뭐 잠깐 뭐 이름만 올리고 회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도 구분이 안 되는데 뭐 네.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꼬리표처럼 이게 네. 진보 성향이다.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좀 과격하지 않나. 좀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쟁점 5개에 대해서 8분이 40대 빵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게 맞다면 뭐 30대 10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40대 0이다. 그럼 이 구분이 맞느냐? 쟁점 5개 곱하기 8명이 모든 쟁점 다 똑같이 일치하게 뭐 판결했다는 언론을 거죠. 탓하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유학 1년만 갔다 와도 해외파 뭐 이래버리잖아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관광간 게 훨씬 많겠지. 관광파지 뭐. 그거. 해외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분류하는 게 언론에서는 어쨌든 뭐 저 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보기 편하게 생각하기 쉽게 이제 해주는 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된 인식을 또 심어주게 되는 뭐 그런 일일 수도 있다. 그런 자성과 비판이 함께 들어있던 최윤경 기자의 평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니 너무 오늘 말씀들 안 하시니까 제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리고 네. 그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던 이승엽 변호사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당초에 거론됐던 후보자들 중에서 지명한 게 아니에요. 보면 오영준 그러네. 재판관은 그냥 그 후보자 중에 있었는데 네네네네. 김상환 전 대법관은 후보자 중에 있지 않았어요. 그냥 결정을 내린 거고 이해충돌 논란이 있던 이승엽 변호사는 본인이 고사했다. 이승엽 변호사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등을 재판들 이렇게 같이 했었던 그 변호사였죠.
네, 그래서 뭐 이해 충돌 있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 결국 본인 스스로 고사를 했다. 합니다. 네. 네,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예.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김상환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관이 된 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소장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호선을 하나요? 아니 임명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 그냥 잠정이라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청문회는 한 번에 치르는 거긴 하겠죠. 지금 재판소장 예. 청문회를 하게 되면 재판관 이상하지 자격까지. 않아요? 재판관이어야 소장이 되는 거니까 네. 현재 신분이 재판관이어야 음. 소장 청문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한 분이 낙마했잖아요. 전유숙 그분이. 아, 그랬었나요? 아니 헌법재판관은 다 청문회 대상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소장만 하는 게 네. 아니라 그 이제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소장이 되려면 어쨌든 그러니까 두 번 해야 되냐는 재판관이 얘기예요. 제 얘기. 되어야- 그게 궁금해서.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게 그렇진 이상하다는 않을 얘기 것 제 얘기가. 한 번에 소장까지 임명할 수는 없을 텐데. 예, 그 얘기예요. 예, 예. 헌법재판관이 먼저 되는 그 과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발표가 날 때 예. 헌법재판소절이 유력하다 하면서 재판관 후보자 2명, 네. 대통령 지명분 2명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한 번 더 뭐 어떻게 되는구나 했는데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요. 제가 법조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도 여쭤봤어요. 모르겠어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뉴스들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이규원 위원장께서는 지금 이제 2주 연속 저희와 또 함께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 근데 제가 솔직히 제가 예. 원래 유튜브를 예. 의식적으로 안 봅니다. 의식적으로? 예, 예. 왜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아니 그러는 무의식적으로 건가? 보시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직접 이게 뭐 기사나 뭐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하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약간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나에게 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조금 팩트 부분을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라 가지고 유튜브 비하. 그런 차원 전혀 아니고요. 예, 다 어떤 아무튼 원자료를 역할이 보고 역할이 있는데 판단 내가 한다. 제가 뭔가를 갖다 네. 정리하는 약간 습성이 그렇다. 아. 예, 그런-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그 효과예요. 기저 효과인데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파국을 맞이한 게 다 유튜브 때문이다. 라는 어떤 염려도 있는 거예요. 애들 교육이나 사회 활동에 있어서 유튜브가 좀 그래도 정보의 보고였는데 네. 윤석열 보면 이거 유튜브 잘못 중독이 되면 이거 망치겠는데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네. 생태계에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윤석열이지만 네. 또 장르만 여의도는 그렇지 않죠.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유익한 정보와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려고 예, 한 예, 거예요. 여기는 팩트가 굉장히 있는 뭔가 팩트에 충실한 네. 예, 약간 뭐랄까 뭐 언론은 지금 정론에 가까운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게 제가 저희도 그러기가 쉽지 이해하고 않아요. 유혹이 많습니다. 그냥 여기서 조금 이런 얘기 한번 하면 막 좋아할 것 같고 한데도 불구하고 참습니다. 예. 예, 그 참아내는 게 보통 왜냐면 눈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구독자 500명 들어오겠구나. 이거 다루면 무조건 그냥 좋아요 200개 달리겠구나. 느낌은 오지만 그러나 그런 확인되지 않은 또 너무 좀 치우친 이런 이야기들 쳐내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그런데 많습니다. 그런 유혹을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될까요? 뭘로 씻어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깔끔하게. 알래스카 큐브 아니겠어요? 알래스카 큐브, 쿨 멘톨 그리고 데오우드 샤워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 분께서는 이미 뭐 알래스카 큐브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네. 계신 것 같고요. 그 세 분이 입장하는 것과 동시에 그냥 스튜디오 전체가 향기로워집니다. 오늘 아침도 이걸로 샤워를 하신 거 아니에요? 하도 많이 써서 없어졌습니다. 이제 떨어져서 저 재구입해야 됩니다. 다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서 저번 주부터인가 이렇게 자꾸 하나씩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가져가요. 이게 잘 챙겨놔야지. 우리 저 서영지 소장님이 눈치가 빨라요. 손버릇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도 저는 이해합니다. 이 훔쳐가고 싶죠. 그럼요. 그러나 가져가고 싶으실 때는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시고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데오우드 퍼퓸은 고급 우드향, 은은한 고급 우드향 그리고 요 쿨 멘톨은 알래스카의 그 시원한 쿨링 느낌 여기 이제 강한 그런 샤워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요 시솔트 스크럽 샴푸까지 하면 두피가 아주 깔끔하게. 예, 사실 이렇게 아까 사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연세 있는 맞아요. 분들도 머리숱 솔직하기 쉽지 않거든요. 엄청 부럽습니다. 아, 진짜 네. 부럽니다. 아마 이걸 썼을 수도 있어요. 그거 유지하려면 쿨 맨솔 씨 네, 솔트. 두피를 깔끔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 알래스카 큐브
시솔트 샴푸까지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23%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대충 만든 것 같으면 30% 50% 세일해도 되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최대한 깎을 수 있는 최대치가 23% 할인하고 있으니까 딴 데 말고 여기서 가장 싸게 구매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네이버에서 알래스카 큐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면 된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고, 서영주 소장님은 꼭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가다 보면 하나씩 자꾸 지금 없어지니까. 거기 지금 더보기 누르려고 진짜 그러잖아요.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나도 하나 줘야지. 그래요? 저 알래스카 큐브로 손 씻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